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인 벌금 등 형사처벌 관계,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관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서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그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사고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면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중에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충격을 했기 때문에 이에 그 필연적으로 이제 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음주운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주운전 0.030% 이상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 수치가 0.030% 미만이라면 음주운전 불성립하고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0.030% 이상에서 성립한다라는 거죠.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치상, 다쳤습니다. 한 명이 다쳤고 상해가 발생한 거죠. 뭐 진단 1주, 2주, 3주 이런 상해가 발생했는데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이제 치상 혐의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아니고 윤창호 제1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돼서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윤창호 제1법인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자정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2대입니다. 피해 차량은. 그리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한 것이고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상가 주차장,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이 상황, 토지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제 주차장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이 주차장에서 운전을 했다면, 근데 주차장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이 자동차, 자신의 승용차의 일부라도 이 주차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부가 이 주차장 범위 내에서만 안에 있었다면, 안에서만 운전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은 될 수 있을지라도, 형사처벌, 벌금 등 이러한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한 이 승용차가 이 주차장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벌금 등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에서 얘기하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인적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대상이 됩니다. 2년 취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적 피해는 1명이고 정도는 전치 2주입니다. 비교적 이제 중상은 아니고요. 경상 정도에 해당하는 상해입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이었다. 음주 수치는 이제 면허 정지에,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인적 피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080% 이상이라면 이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해 음주 경위와 주행 거리 등을 파악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김 씨는 한편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겠다는 글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형사처벌의 문제인데, 형사처벌은 여기서는 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제 교특법을 이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주 수치는 0.030, 0.080% 미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어서 여기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포괄적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라는 취지로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인적 피해 정도 2주입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벌금형 1,000만 원 정도, 벌금형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벌금형 1,000만 원은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법원에서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판 절차를 거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고 보이고, 물론 이제 징역형 실현 가능성은 뭐 실제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고요. 그래서 벌금형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절차상 과정상에 있어서는 이제 약식에 의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고, 또 공판 절차를 거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 그 벌금형의 정도는 1,000만 원 정도이고요.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제 항소하고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공판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항소하고 상고로서 다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형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거기다 불복 방법은 약식 명령에 의해서는 이제 정식재판 등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면허 취소냐 면허 정지냐, 이것은 만약에 아까 여기서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만 오롯이 운전이 되어졌고 사고가 발생했고 이 본인의 승용차가 이 주차장을 벗어난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 본인의 승용차가 조금이라도 이 주차장을 벗어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면허 정지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여기서 적어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주차장 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내인 것으로 보이고, 근데 자동차가 본인의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일단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또 사고 지점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본인의 그 승용차가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행정처분의 대상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이제 도로교통법상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이제 발생한 것처럼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음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법원 소송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소송을 이제 하고자 하더라도 여기서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다만 면허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구제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물적 인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직접 합의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 처리를 하도록 이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보험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자기 부담금, 면책금이라고 하는 면책금을 지급을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러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민사합의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할 수가 있겠고 당사자 간에 그러면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과외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형사 합의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 만약에 이것이 당시에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이 돼서 윤창호 제1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데 다만 형사처벌은 이제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이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